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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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검찰 수사 부당압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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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문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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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장 복귀시키고 수사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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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관건선거 국기문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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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지방에서의 국정감사 일정들이 많아서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일단 서울에 계신 의원님들과라도 함께 의견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으로 구청이 소집된 것으로 압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국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진실을 덮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이 정권의 철면피한 집요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6일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7가지를 요구했고 7가지 요구사항 모두를 거부당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요구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 있어서 현재의 검찰 측 담당 검사들이 끝까지 소신을 갖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달라. 재판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권의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후의 수순은 검찰 수사팀의 갈아치우기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이 죽기 살기로 진실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행하지만 제 예측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제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증언을 통해서 진실의 상당 부분이 국민 앞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팀장은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윤 팀장은 윤만여 개의 국정원 트윗을 수사하면서 선거사법 사상 유례없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 검사들이 분노했다 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포털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을 통해서 확인된 진실은 이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사실을 감추려는 권력과 여기에 굴종하는 검찰과 국정원의 수뇌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대한 권력과 맞서 외롭게 싸워온 수사팀 검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국정원자의 경로에 긴급 체포해온 국정원 요원 피의자들을 풀어주고 증거인 압수물들을 돌려준 검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당을 돕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찰 주휘부. 범죄 피의자인 국정원 요원들에게 진술을 거부하라고 당당하게 지시한 국정원장.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조롱당하고 있고 국민들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당장에는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복귀시키고 수사팀에게 소신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동시에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한 법무장관과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모든 책임 있는 인사들의 즉각적인 퇴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국감을 준비해온 의원님들,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복지 공약 파기 문제를 지적하고 민생을 풀어가기 위한 대안을 준비했던 민주당 의원님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파묻히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원님들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의원님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병환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초반 일주일 국감 동안 또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께서 24시간 쪽잠을 자면서 국감을 준비한 성과가 차곡차곡 쌓여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상승의 국면을 타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너무나 어저께 엄중한 사태가 우리 법사위 국감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긴급 의총을 소집하게 됐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을 통해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검찰 수사를 둘러싼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외압 행사와 은폐 책동의 진실이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뇌부라는 사람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냐며 내가 사표 내면 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방해해서 여당을 보고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검난도 아니고 항명도 아닙니다. 유례없는 선거 부정사건, 유례없는 불법 사건에 대한 유례없는 유례없는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의 방해와 외압일 뿐입니다. 국정원을 살리려고 검찰을 죽이고 있는 짓입니다. 또 지난 정권의 불법과 국기문란을 현 정권의 문제로 만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권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 행사는 국정원의 불법이 지난 정권의 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은폐와 외압을 한 그 실체와 정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국정원, 경찰, 보훈처, 군사이버사령부까지 동원한 불법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검찰의 수사까지 맡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부당한 외압에 관여한 국정원장, 법무장관을 해임하고 검찰 수사팀의 원상복귀와 수사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불법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과 은폐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해임과 사퇴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셋째,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대선의 불법으로부터 대통령이 진정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은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산모로부터 영유아, 청소년, 대학생, 주부, 노인까지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약속을 정부 재정을 핑계로 뒤집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핑계와 거짓말로 약속을 뒤집을 생각인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국감에서 대통령의 공약, 약속이 71개가 파기되고 약속이 번복됐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전해철 법사위원으로부터 국정원 선거 개입, 검찰 수사 외환 및 축소 은폐에 관련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사위 간사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국정특위 연장선상에서 제가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의미하고 경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천막 농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지 않고요. 대표님 이야기하셨지만 지난 3자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결과를 보자, 그런 대통령의 인식이 현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국정원장 등 현직에 있는 모든 국가기관장들이 회피하고 은폐하는 이 현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14일 날 원세훈, 김용판 등을 기소했지만 중요한 것은 70여 명의 심리전단 직원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우인 김무성, 박원동, 권영세 등에 대한 수사도 미진했습니다. 9월 23일 다행히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인용이 됐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그토록 반대했던 선거법 적용이 맞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최초로 확인을 해줬고요. 또한 일부 불기소는 맞지 않고 기소해서 엄벌에 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10월 18일 법원에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 4월 달에 진선미 의원이 이미 SNS상의 주요한 활동이라면 댓글 위에 트윗도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10개월 만에 밝혀진 것입니다. 9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55,689건을 했는데 그것은 하루 평균 510건의 SNS 트위터를 확대 재생산한 건데 문제는 이것은 전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과 시스템을 이용해서 했다라는 데 유중하고요. 윤석열 검사가 어제 국감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나쁘다.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사상 유례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특수팀에 많은 일을 했던 검사도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73건밖에 선거법 위반 댓글이 없다라는 것이 수백 배, 5만 6천 건 이상이 됐고 실제로는 이 트윗이라는 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경로는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어도 10배 이상의 선거법 위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역시 언론에 잘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은 종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히 대한민국 대표네라면서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안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70여 명의 심리전단 직원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2, 3명만이 나왔다가 이제는 추가로 4, 5명이 나옴으로써 나머지 50명 이상의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이 나온다면 더 큰 선거법 위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주요한 법사위에서 국감 내용은요. 일단 사실관계는 체포 압수영장을 청구할 때 보고를 했지만 승인은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결부정에 의해서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확실한 승인을 받았다. 일부 부인을 했지만 저희들은 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상 유례 없는 직무집행 폐지를 당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왜 이렇게 윤석열 팀장이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동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추측보다는 어제 국감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검사장의 반대로 더 이상 수사를 하기 어려웠다. 이 반대는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라 올 초부터 또 주요하게는 6월 달부터 있었던 검사장이나 지휘부의 반대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는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웠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동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수사팀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보고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기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이런 동기에서 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실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나온 것으로는요. 첫째는 이 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에서 외압을 행사한 게 확실하다. 그 말투만 인용을 해도 확실할 수 있는데요. 정하려면 지검장이 내가 사표 내고 해라. 그리고 수사의 순수성을 의심받는다. 무엇보다도 야당을 도와줄 일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시청장은 지금 그 당시에는 팀장이었죠. 도저히 더 이상 수사를 끌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 판단의 근거는 지난 6월에 그 수사가 지연되고 했고 방해받았던 것에 다시 한번 또 환기되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동안 6월 달에 선거법 적용에 있어서 외압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차례 부인을 했고 실제로 관련자들의 심증에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제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외압을 받았다. 그리고 2주간 수사를 지연함으로써 수사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 2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게 공소시효가 6월 19일로 만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팀이 지쳐서 2주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고요. 세 번째 의미는 당연히 국정원의 강한 압력 행사였습니다. 국정원 직원법에 의한 통보라든지 허가라든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적법한 유효한 것이 없다는 사실 역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하지 마라 또는 항의를 하면서 비협조로 일관했던 국정원의 압력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들 생각은 지난번까지 계속 일관되게 선거법 위반을 반대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 지휘부의 계속된 압력 행사를 확인한 것이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저희들 어제 법사위 하면서 사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요. 아쉬운 것은 하나는 이 정부에서는 정말 무모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차례도 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저희들의 우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그리고 권은희 과장 등 양심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희생이 당하고 매도당하는 이 현실이 굉장히 저희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결국은 향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국정원 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인정 및 사과 등을 계속적으로 더 강하게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상 최대의 선거 중범죄 사건을 보고하는 수사팀장에게 서울검사장은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면서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언이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은 선거 기획사이자 박근혜 캠프의 온라인 선거 팀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수사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규명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밝혀졌던 것처럼 포탈 부분 그리고 시발단과의 관계입니다. 이번에 56,000회의 그 트윗 글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시발단과 동시에 리트윗됐다라는 정황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신관건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리트윗 500회이면 우리나라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의 일면 톱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IT 전문가들의 분석을 근거로 봤을 때 56,000회의 이 트윗 글은
현재 밝혀진 것만으로 봐도 이것이 얼마나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따라서 서울검사장 또 외압을 행사한 주체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는 물론 이제는 대통령이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매일 화려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구름 위의 선녀처럼 행세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검경과 관련된 쇄신책을 즉각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검찰의 대응입니다. 법원은 30일에 이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어제 공판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달 말까지 과연 이 사태를 사법부가 어떠한 시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꼭 되짚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만약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박근혜 후보가 낙선했는데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새누리당은 과연 어떠한 태도로 임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10월 말까지 국정감사가 끝나는 기간까지 오늘 또 수사 발표되는 군과 관련된 군사이버 사령부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민주당이 이 사태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가느냐 국민들은 굉장히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는 것을 알았는데 검찰에 가니까 윤석열 검사가 있었고 경찰에는 권인희 과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전해철, 박영선 두 의원께서 잘 보고를 해줬는데요. 제가 좀 기우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수사팀장은 조영권 중앙지검장에게 공소장을 제기할 때는 4차례 보고를 했고 친절하게 검사장이 공소장 내용도 고쳐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중앙지검장의 태도로 보아서 안 해줄 것 같아서 이것만은 해야겠다 해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중앙지검장의 얘기는 집으로 찾아와서 얘기를 해서 맥주 한 잔 다가 먹으면서 했기 때문에 정식 보고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대개 집으로 와서 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규칙에 의거해서 구두 보고만 하고 결재는 차장 결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수사팀장은 차장 대우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적,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우리 전해철 박영선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공소장 변경한 것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독수 독과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했다, 청구를 했다 하는 건데 이건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부에서 물론 법사위에서도 따지겠습니다만 매일 회의에서 30일까지 사법부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검찰에서 어떤 경우에도 취소를 못하도록 압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원, 보훈처, 군 이건 총체적
부정선거. 저도 어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총선에서 법정선거 관리 비용이 약 2억 5천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만약 불법적으로 1,000만 원을 썼다고 하면은 부정선거로 입건이 돼서 저는 의원직을 사퇴당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새누리당에서는 그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문서로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대표께서 간단히 보고하라고 하셔서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좀 들어섰습니다. 어저께 교육부가 8종 교과서 모두의 수정을 발표했는데요. 과정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권희영 이명희가 중심이 되어 쓴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돼서 온 사회가 시끄럽고 이 불량 교과서라는 여론이 확산되자 교육부 장관은 나머지 7종 교과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8종 모두를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저께 교육부의 발표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교과서의 2배 내지 4배의 새로운 수정료를 받았는데도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무수한 오류는 아직도 상당히 많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워낙 불량하기 때문에 부분 수정을 해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그 교과서의 기본 논조에 수정이 가해지지 않아서 여전히 어저께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친일 독재 미화 왜곡 교과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과정이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7종 교과서까지 한데 묶어서 8종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물타기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구하기 위한 교육부의 무리한 정책인데요. 이것은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교과서 검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오류가 있자 교과서 수정을 위해서 교육부 내에 역사를 전공한 일반 실무자들이 모여서 수정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수정 작업을 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전문가 협의회에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점표도 공개하지 않았고 이 2차 수정 작업에서 어떤 실무자들이 작업을 했고 어떤 전문가들이 자문을 했는지 밝힐 수 없는 상태에서 어제 결과가 발표됐다는 것은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면서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구하기 위한 교육부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과서 문제에 대한 제기뿐만이 아니라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검정을 취소하고 교과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의총이 끝난 후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문위원들의 생각은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당에서 발의될 때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같이 논의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교문위가 요새 매일 밤 12시까지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를 지키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우리 교문위원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바쁠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대선 끝난 지 10개월이 됐습니다만은 새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상황이라는 뭔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상황에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선 당시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너무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은 이것이 가볍게 볼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 아주 심각한 부정이 있었고 이 심각한 부정은 대부분 온라인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활상을 접하고 있는 온라인은 우리 생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기타 등등 다 동원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부정을 했다는 게 이제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이 선거 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선거 결과가 100만 표 차이로 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선거였으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 것이냐? 새롭게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의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작금의 흐름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대선 상황을 보는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태에 정확히 대처 못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